뼈를 깎는 고통으로 쓴 시가 아니다. 참나무 잎이 하얗게 뒤집어지면 사흘 후에 비가 온다는 어머니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의 시는 자연이 불러준 대로 받아쓴 자연의 받아쓰기다. 보석 같은 시로 다시 태어난 농부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김용택 시인의 농부들에게 배우다.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 좋아하세요? 누구나 한두 편 좋아하는 시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계절별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또 안도현님의 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에게 묻는다죠. 예, 그리고 또 윤동주님의 겨울이라든지 이런 시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함께할 이분은요 1년 내내 사계절을 함께해도 또 가슴에 와닿는 시를 우리에게 남겨준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요즘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네, 좀 바빠졌네요. 전국 다니면서 특강도 많이 하시고 신앙송 콘서트도 하시고요. 콘서트 예. 요새는 뭐 인문학 강좌가 많고 또 뭐 문학 그 콘서트 이런 게 참 많아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그 우리 김용택 시인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이제 섬진강이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도 이제 시를 쓰셨지만 누구나 시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그 제 강연이 그 어떤 뭐 전문적인 어떤 시인들로부터 그 문학을 공부해서 시인이 된 내가 아니고 네. 그냥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 원래 뭐 농부의 꿈도 있으셨다면서요? 그죠, 농사를 짓고 살고 싶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제 질문 줄이고요. 바로 또 본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에 지금 늦가을이죠? 늦가을 들판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늦가을 들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실 분 계세요? 지금 들판 지금 11월이 됐는데 11월 들판이 어떤 모습일까요? 안 봤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황량하죠? 지금 들판에 있는 그 곡식과 채소들은 다 떠나고 지금 들판에 있는 채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죠? 배추와 무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11월 이때 그 비가 오면 가을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봄비가 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비나 봄비가 오면 할 일이 많은데 가을비가 오면은 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요새 이렇게 그 시골에 그 벼를 싹 벼내고 그 논에 가보면은 논이 텅 비어 있는데 되게 뒤에 또랑이 있어요. 이렇게 도구 친다고 그러는데 또랑이 있는데 그 또랑에 있던 가재들이 비가 오면 밖으로 다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논에 기어다녀요. 그래서 가재가 있는 그 또랑 옆에 있는 논에 가보면 이렇게 가을비가 오면은 가재가 막 불불 기어다녀요. 논에. 그래서 가을비가 하는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가재를 밖으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전자나 양동이를 들고 소쿠리는 안 돼요. 주전자나 양동이를 들고 그냥 그 산골 논으로 갑니다. 산골 논에 가서 가재를 잡는 게 아니라 주워요.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담고 주워 담고 다들 이렇게 줍더니 주워 담죠. 가을비도 하는 일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을비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째 강의 시간에 농부들한테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농부들한테 배우다. 글 쓰는 걸 농부들한테 배웠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임실에 삽니다. 임실 아시죠? 임실은 뭐가 유명합니까? 제가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임실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이렇게 공부를 못한 학생들하고 내가 오늘 임실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임실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지금도 치즈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임실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만나러 왔으면 임실하면 뭐가 유명하냐면 김용택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나를 만나러 왔고 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임실에서 읍에서도 차를 타고 한 40분쯤 한 30분쯤 가면 덕치가 있습니다. 혹시 덕치는 들어보셨어요? 네, 덕치 소재지에서 한 4km쯤 가면 덕치면 장산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35가구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제 마을을 세어볼 일이 있어서 세어봤더니 11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11가구에 27명이 살고 있었죠. 근데 작년에 이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저 지난주 토요일 날 성민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인구가 대폭 줄어서 몇 명 됐습니까? 25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25명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라서 그 마을에서 걸어서 한 40분 강길을 따라서 강길이라는 게 지금은 뭐 차가 다니고 뭐 보크레인이라든가 부르도저가 이렇게 길을 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가면 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고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또 한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강길, 우리 아이들이 강길을 따라서 학교 가는 길을 쭉 계속 걸어다니다 보니까 아주 예쁜 길이 나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와서 강가를 쭉 걸어가다 보면 넓은 풀밭이 있었어요. 그 풀밭 가운데로 아주 예쁜 길이 나 있었죠. 굽이굽이 예쁜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또 나무가 있으면 또 돌아가고 그러다가 좀 가면 넓은 호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호숫가를 돌아서 좀 가다 보면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데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제 학교를 갔죠. 그 덕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덕지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웃에 순창 아시죠? 순창은 또 뭐가 유명합니까? 먹을 것들은 얼른 기억이 나가지고 순창의 중학교와 순창 농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중학교만 있고 농림고등학교는 학교가 바뀌어졌어요. 제1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리고 다시 덕지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덕지초등학교로 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과서 외에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책을 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동네가 적어서 글자를 안 분이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글자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소설책이 있다든가 시집이 있다든가 에세이집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책이 없어 동네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책을 못 봤죠. 중학교 때 가서도 옛날 지금처럼 막 학교에 도서실이 있다든가 도서관이 있다든가 사람들이 책을 월부책으로 사본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과서 외에 책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주로 뭐라고 지냈냐면 영화를 보고 지냈어요. 순창극장에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순창극장에 들어온 모든 영화는 다 봤습니다. 영화는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크린을 지배한 사람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스크린, 영상, 화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다 화면이죠. 다 영상이죠. 다 스크린이죠. 이걸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 잡스. 잡스가 세상을 지배한 사람이었잖아요. 자, 영화는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 과거 이야기를 오늘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왕자, 미이라 이런 영화들은
우리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오늘날 우리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영화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떤 게 중요한가, 어떤 게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가를 뚝 떠다가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영화는 우리들이 살아보지 않는 저 미래의 이야기를 오늘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곳에 딱 모아놓은 아주 중요한 예술 장르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영상이, 스크린이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영화를 계속 보다가 지금까지 그 버릇이 있어요. 영화를 보던 버릇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루퍼까지 봤습니다. 광해도 보고 루퍼도 봤습니다. 루퍼 혹시 보신 분? 광해 보신 분? 광해는 다 봤네 또. 아나운서님도 보셨어요? 네. 자, 그 공부라는 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공부라는 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책상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오는 게 그것만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모든 삶,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공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죠. 살아가는 게 그냥 공부인 거죠. 근데 공부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오래 보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영화를 오래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겠죠. 할 얘기를 쓰면 뭐가 됩니까? 할 얘기를 쓰면 뭐가 돼요? 할 얘기를 쓰면 책이 되는 게 아니라 글이 되죠. 글을 써서 모아야 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는데 그 할 얘기를 쓰다가 보니까 책이 되는 거죠. 제가 영화에 대한 책도 냈습니다. 영화에 대한 책을 한 10여 년 전에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죠. 촌놈 김용태 극장행하다라는 책을 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그 할 말을 쓰면 그게 글이 된 거죠. 글을 쓴 것을 모으면 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란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공부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책하고 교과서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공부가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공부라는 거죠.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뭐 농문처럼 진 건 아니고, 이렇게 학교 갔다가 와서 시간이 나면 뭐 원어기도 도와주고 보리도 베고 나락도 전하려고 보리타작도 하고 그런 일을 했죠. 또 일요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농사 일을 또 이제 거들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저는 농사 짓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가을비가 하는 일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가을비가 오면 바로 가재를 잡으러 갔던 겁니다. 그와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들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재활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거죠. 봄이 되면 우리나라 산천에 가장 늦게 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잎이 가장 늦게 피는 나뭇잎. 혹시 아세요? 봄이 되면 우리나라 산천에서 가장 늦게 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나 뭘 모를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산에서 가장 일찍 피는 꽃나무. 고민하고 대답해야 돼요. 매화는 산에 안 삽니다. 산수유도 산에 안 사문이다. 진달래, 또 앞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동백, 그렇습니다. 네. 산동백 아세요? 모르죠? 생강나무라고도 합니다. 생강나무라고 하고 김우정의 소설을 보면 동백꽃이 있어요. 그 동백꽃은 선원사에 핀 동백꽃이 아니고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는 어떻게 꽃이 피냐면 산수유하고 비슷하게 샛노랗게 펴요. 네. 그게 우리나라 산천에서 제일 일찍 피는 꽃나무입니다. 시인은 별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봄에 핀 꽃을, 소설가나 시인들 어떤 사람들이 봄에 핀 꽃을 여름에 피었다고 말하고 봄에 핀 꽃을 가을에 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소설가가 이런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찔레꽃이 흐드러지게 강변에 피어 있고 그 강변에 벌과 나비들이 윙윙거리면서 달라들고 있다. 이렇게 소설을 썼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찔레꽃에는 벌과 나비가 안 달라듭니다. 처음 알았죠? 향기가 너무 짙은데 왜 안 달라드냐면 찐득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찔레꽃에 붙으면 딱 붙어버립니다. 예. 시인은 별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예. 자, 어쨌든 그와 같이 우리나라 산천에 제일 늦게 피는, 일찍 피는 산수유꽃이 있고 제일 늦게 피는 나무 이파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무냐면 자기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다 봤어요. 자기나무. 자기나무 꽃이 피면 우리나라 산천이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건너갑니다. 초록으로 건너가서 이미 나무 이파리가 산에 다 우거져 버렸어요. 그때 산골 바람이 붑니다. 산에서 밑에서 위로 바람이 불어 올라가요. 그러면 산이 갑자기 하얗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뽀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거야? 이렇게 뽀얗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산이 하얘 보이는 거야. 그렇게 참나무 이파리가 뒤집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용태가 참나무 이파리가 저렇게 뒤집어지면 3일 후에 비가 온단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비가 왔습니다. 개미가 이사를 가면 비가 오죠. 누가 얘기를 했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 안 가요.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참나무 이파리를 관찰해 왔던 거죠. 수천 년 동안 개미가 이사 간 걸 관찰해 왔던 거야.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나무 이파리 뒤집어지는 거다. 우리 어머니 마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통했던 거죠. 그래서 비가 왔어요. 근데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참나무 이파리가 뒤집어져도 3일 후는커녕 한 달이 지나도 비가 안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 인간의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누가 깼어요, 약속을? 인간들이 깬 겁니다. 인간들이 인간과 자연의 약속을 깬 거죠. 자, 전 그걸 배운 거죠. 봄이 되면 우리나라 산에서 밤에 소쩍새가 옵니다. 소쩍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소쩍새 아신 분? 모르신 분? 모르도 안 오고 알도 안 하신 분? 소쩍새 소리 들어보신 분? 이렇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소쩍새 소리를? 소쩍새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울어요, 소쩍새가? 그렇게 소쩍적 허둥만요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울어요? 소쩍새가 봄이 되면 산에서 밤에 웁니다. 진달래가 필 때 울어요. 어떻게 소쩍새가 우냐면 소쩍 소쩍 소쩍쩍 이렇게 울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다 들어봤어. 다 들어봤는데 벌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나타나 벌로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야. 여기 안 들어본 사람 어디에 있겠어, 소쩍새를. 전주 시내 부근에 있는 산에서 다 웁니다, 밤에. 그런데 소쩍새가 소쩍 이렇게 우는데 어떤 해에 우리 동네 소쩍새는 이렇게 울어요. 저희 어머니가 농사짓는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소통 소통통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그해 우리 동네는 흉년이 듭니다. 왜냐하면 솥이 텅텅 비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들리냐고. 소쩍새 울음소리가. 근데 또 어떤 해에는 어떻게 오냐면 솥꽉 이렇게 울어요. 그럴 때는 우리 동네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농사가 풍년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솥이 꽉꽉 차기 때문에. 대단하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시인이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시인이었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어머니께서 어느 대학을 나오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학교를 글자를 몰라요. 자, 글자를 모르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그것을 자기들의 이야기로 말했던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 쓴 거죠. 어머니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재미있게 시처럼 노래처럼 이야기를 불러주며 얘기를 하면 나는 얼른
그 이야기를 받아 쓰는 거죠. 그럼 그게 시가 되었던 거죠. 시인들이 소설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 편의 시를 쓰려면 피를 말리는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한 편의 시가 탄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뼈를 깎을 필요도 없고 피를 말리는 고통을 도통도 안 당하고 그냥 어머니가 자연을 보고 말해주는 걸 나는 어머니가 말해주는 걸 받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시인이었던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시인이었던 거죠. 봄이 되면 꾀꼬리가 옵니다. 꾀꼬리 보신 분 도대체 뭘 보고 사시는지. 도대체 우리나라 산지에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꾀꼬리가 맨날 해마다 오는데 그걸 안 봤다는 게 얘기 같아요. 뭘 보고 사세요 도대체? 본 거 뭘 보고 사는데? 자, 꾀꼬리가 옵니다. 꾀꼬리는 언제 오냐면 이건 우리는 꾀꼬리 울음소리 하나를 가지고도 자연에서 수도 없이 많은 걸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꾀꼬리가 언제 오냐면 오동나무 오동꽃이 필 때 옵니다. 오동꽃 보신 분? 오동꽃 다 보셨네요. 오동꽃이 필 때 옵니다. 우리나라 산천에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피는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봄꽃이라고 그럽니다. 봄에 피는 꽃들은 다 나무, 풀 말고 꽃이 피었다가 나중에 잎이 펴요. 그게 봄꽃입니다. 어떤 꽃이 있습니까? 개나리, 벚꽃, 매화, 산수유, 산동백, 또 목련, 살구나무, 앵두나무, 은행나무, 백꽃, 복숭아 이렇게나 많죠. 이게 또 이팝나무, 조팝나무꽃, 조팝나무꽃 아시죠? 쌀이꽃이라고도 하죠. 이게 열 몇 개가 지났다잖아요. 여러분 다 보고 살았는데 이게 봄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꽃이다 하고 사진만 찍는 거지 가서. 사진 찍어봐야 꽃 다 안 나와. 그런 아름다운 경치나 아름다운 풍경이나 아름다운 꽃들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가 그려 넣어야 돼요. 마음에다가 담아야지 그걸 다 사진 찍으려고 다 안 찍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봄꽃이 제일 나중에 피는 꽃이 오동나무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동나무꽃은 꽃이 피고 나서 바로 좀 이따 잎이 펴요. 근데 언제 피냐면 우리나라 산천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건너가는 그 사이에 피는 거야. 보라색으로 진보라로 폈다가 연보라로 쳐요. 오래 펴. 거의 막 한 15일, 16일 이렇게 오래 있어요. 봄꽃들이 바로 지는데 오동나무꽃은 오래 있습니다. 그때 오동꽃이 필 때 꾀꼬리가 푹 솟으면서 웁니다. 푹 솟아오르면서 울어요. 제가 어머니 보러 어머니 오늘 아침에 꾀꼬리가 처음 울었단 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야 꾀꼬리 울음소리 듣고 참깨가 나고 보리타자가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그러면 제가 얼른 받아 쓰는 거야. 받아 쓰면 뭐가 되겠어요? 글이 되는 거야. 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꾀꼬리 울음소리 듣고 참깨가 날까? 근데 정확하게 꾀꼬리가 울 때 참깨가 납니다. 보리타자 갈 때 토란이 나는 거죠. 근데 왜 참깨는 그 아름다운 예쁜 꾀꼬리 울음소리를 듣고 참깨가 날까? 참깨는 잘 납니다. 토란은 심어놓고 안 나. 시간이 오래 가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 꾀꼬리가 울 때에 참깨가 나. 근데 참깨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공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란 학교에서 책과 선생님하고 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공부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공부가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돼. 그냥 책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정말 짜증나. 학교 가기 싫죠? 수학 선생님 아까 두고 수학. 엄청 골치 아프지. 근데 일상적인 삶이 공부라고 생각하면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죠. 자, 이같이 꾀꼬리가 참깨는 잘 나고 토란은 안 난단 말이에요. 꾀꼬리는 참깨를 보면 씨를 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앗을 뿌릴 때 한 구덩이에다가 몇 개를 심냐면 3개나 4개를 넣어요.
옥수수, 콩, 팥 다 3개나 4개를 넣습니다. 왜 3개, 4개를 넣냐면 하나는 날아가는 새에게 주고 하나는 땅에 사는 벌레가 먹고 나머지는 사람이 가꾸어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같이 먹었던 거죠. 엄청난 공부죠. 대단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요새 대통령 나선 사람들이 늘 뭐라고 하냐면 상생의 가치가 오늘날의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보세요. 새도 주고 벌레도 주고 갖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같이 먹었던 거죠. 놀라운 공부야. 예. 우리 학교에서 맨날 그걸 배우잖아요.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가치를 실현해 왔던 거죠. 자, 그와 같이 참깨는 근데 3개나 4개 심으면 안 나불어. 안 나요. 그 참깨가 나는 걸 보면 막 한 10개가 넘게 싹이 올라와요. 왜 그렇게 10개가 넘게 싹을 구덩이다 뿌렸을까? 씨앗을. 왜 그렇겠어요? 참깨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땅을 못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3개, 4개를 묻으면 안 나버려. 땅을 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씨앗이. 3개, 4개면 땅을 못 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또 참깨는 시기도 힘들어. 세기도. 어디가 참깨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한 10개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땅을 딱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놀라운 과학이죠.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꾀꼬리 울음소리 듣고 참깨가 났던 거죠. 보리타 자가는 도르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 거야. 근데 토란은 안 나. 토란은 어디다 심냐면 조그만 물기가 좀 있는 곳에 이렇게 씨를 심거든요. 근데 안 나요, 잘. 심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보면 안 나고 있는 거야. 그냥 파보고 싶어. 이게 도리깨로 땅을 탕탕 때리는 거죠. 그래서 참깨가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참깨라네. 토란이, 이거 빨리 나가야 되겠네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싹을 내미는 거죠. 또 땅을 탕탕 때려야 땅이 금 가는 거야. 그 틈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놀랍게 과학적인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과학자였다 그 얘기죠. 모내기 철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내기 철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닷새, 하지, 전닷새, 후닷새 이렇게 얘기해. 이 하지 전에 하지가 오면 전닷새에 심어야 되고 하지가 지난 뒤에 닷새 만에 심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해. 대추를 따가지고 콧구멍에다가 쏙 넣을 때 쏙 들어가면 그때 농사를 모내기를 하면 가을에 쌀밥을 먹는 거야. 근데 다추를 따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안 들어가면 그때 모내기를 해야 이미 철이 지났기 때문에 쌀밥을 못 먹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이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과학자였다 그 얘기죠.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시인이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과학자였던 거죠.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서 쓰는 거죠. 자, 꾀꼬리가 덕진면에, 제가 덕진면에 삽니다. 덕진면 꾀꼬리는 어떻게 오냐면, 꾀꼬리 음소리 여러분 안 들어봤죠? 들어보신 분? 꾀꼬리는 개구리가 그럴 겁니다. 생각 고민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꾀꼬리, 덕진면 꾀꼬리는 이렇게 울어요. 덕치 조서방 3년 모습감 내놔 이렇게 울어요. 덕치 조서방 3년 모습감 내놔 이렇게 울어요. 그 천천히 얘기해 보자면은 덕치 조서방 3년 묵은 술값 내놔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말하는 거야. 그 농사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 덕지면 사람들은 꾀꼬리가 꾀꼬리 온다 그러면 아이고 또 조서방에 예산값 안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꾀꼬리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덕지 조서방 3년 먹은 술값을 안 갚았구나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왜 덕지 조서방이 3년 먹은 술값을 안 내냐고 물어본 거죠.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덕지면에 조서방이 있잖아요. 그럼 조서방이 있으려면 덕지면에 조씨들이 많아야 되겠죠. 조서방이 한자 있는데 조서방 안 나오는 거야. 덕지면 한 마을이 다 조씨야. 그러니까 조서방이 있었던 거야. 덕지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술값?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술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술집. 근데 술집이 한두 집 있어가지고는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술집이 많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추정을 해본 거죠. 여기저기 알아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전라남도 12개월 원님들이 부임을 할 때 덕진면을 지나갔어요. 또 퇴임을 할 때도 덕진면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덕진면에서 순창으로 넘어가려면 높은 제를 올라가야 돼. 그러면 제를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힘드니까 쉬었던 거야. 거기서 쉬면서 뭘 먹었겠어요? 술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덕진면에는, 지금은 덕진면에 술집이 없어요. 몇 개? 한두 개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근방이 다 술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님들이 부임을 하고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 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겠죠. 도둑놈 꼴짝이 있어요. 덕진면에 그 깔째 넘어가면 그 도둑놈 꼴짝에는 도둑놈이 뭘 돌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빼앗으려면 한두 사람 지나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빈번해야 됐던 거죠. 그것도 재물도 많이 갖고 다녀야 했었어요. 그걸 보면 도둑놈 꼴차가 있고 술집, 조서방 이런 걸 공부를 해본 거죠. 찾아본 거죠. 덕진면의 조서방이 술집에 가서 어떤 여자가 술집의 주인인데 술을 외상으로 3년을 먹었어요. 술값을 안 갚은 거야. 근데 그 술집 아줌마가 덜컥 죽었어요. 술값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꾀꼬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갚아가지고 덕진면의 꾀꼬리는 덕치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나 이렇게 이우는 거예요. 아, 그걸 받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소설이 된다 그 말이죠. 공부가 너무 쉬워. 소설 쓰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어머니가 한 얘기를 그냥 받아 쓴 거죠. 피를 말릴 필요도 없고 뼈를 깎는 아픔도 저한테는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공부였기 때문에. 자, 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렁이가 울어요. 지렁이, 아나운서님 지렁이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아나운서께서 그 지렁이 울음소리 안 듣고 어떻게 아나운서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아주 궁금해요. 이럴 데 없습니다. 자, 지렁이가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렁이가 굉장히 많은 한 250종류가 있다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중에 한 100여 종류가 지렁이가 온답니다. 지렁이가 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저거 우는 게 지금 지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왜 오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제가. 근데 지렁이가 왜 온디야?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렁이하고 가재하고 친구였어요. 지렁이는 눈이 있고 가재는 눈이 없었습니다. 둘이 맨날 만나서 노는 거예요. 놀면서 지렁이가 눈자랑을 해요. 야, 가재야, 눈이 있어 봐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 김태희 봤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소영 사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렁이가 가재가 너무 눈이 없기 때문에 캄캄해. 나 모른다. 어느 날 계속 그 세상 자랑을 하니까, 지렁이가 자랑을 하니까 가재가 야, 그러면 나 눈 한 번만 빌려줘봐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주려고? 그러니까 아니, 줄게. 얼른 달아보고 줄게. 진짜? 눈을 지렁이가 딱 빼서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가재 눈 봤어요? 얼른 갖다 달았어요, 이렇게 가재가. 가재 눈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 톡 튀어나왔죠? 덜렁덜렁해요. 왜냐하면 얼른 갖다 달아가지고. 눈을 달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화난 거야. 가재가 욕심이 났어요. 욕심이 나가지고 뒤로 도망가. 뒤로 도망가. 어디로 가버려?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 가재는 뒤로 가기 시작하고 바위 속에서 살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물에 돌아다니면서 살았어, 지렁이가. 근데 그때부터 지렁이는 눈을 안 주려고, 가재가 눈을 안 주려고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뒤로 가면서. 그러니까 지렁이가 야, 내 눈 줘봐, 내 눈 줘봐 그러는 거예요. 내 눈 줘, 내 눈 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재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한 3일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야, 내 눈 줘. 가자, 너 금방 달아보고 준다고 그랬잖아 하고 아무리 불러도 조용해요. 그때부터 지렁이가 울기 시작한 겁니다. 에. 그걸 받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걸 받았으면 뭐가 돼? 소설도 되고 시도 되고 더 예쁘게 쓰면 예쁜 동화가 되는 거죠. 놀랍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동화 작가였고 시인이었고 소설가였고 콧구멍으로 대추를 넣어서 무엇있는 무언에게 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았던 과학자들이었던 거죠. 밤송이도 그래요. 밤송이를 따가지고 넣으면 겨드랑이에 넣어요. 뜨거우면 그때 모내기를 쌀밥 못 먹고 넣었는데 그냥 괜찮은 거야. 그럼 그때 모내기 하면 쌀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겨드랑이의 과학, 콧구멍의 과학, 과학자들이었다 그 얘기죠. 대단하죠. 자, 얼마나 어머니들이 옛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전주서 놀다가 시골 집에 늦게 갔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었더니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야. 틀었더니 틱틱틱 꺼져버리고 틱틱틱 꺼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형태가 에어가 찼는가 보다. 저희 어머니도 영어를 드디어 에어가 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어가 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 그랬더니 보일러 속에 들어있는 호수 속에 이렇게 호수라고 그러죠. 거꾸로 호수 속에 들어있는 물을 다 빼내고 다시 집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길게 호수로 이어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뺐어요. 마당에 빼니까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뜨거운 물이 김이 몽기몽기 나요. 겨울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김이 나니까 딱 가서 엎드더니 거기 탁 이렇게 탁 눈을 감고 쓰더니 이렇게 다리 확 이렇게 떠 있는데 눈 감아라 눈 감아라 눈 감아라 눈 감아라 이러는 거예요. 나 너무 엄숙하게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죠.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본 거죠. 어머니 그게 뭐요? 그랬더니 야야 이 땅 속에 우리들이 전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땅 속에 얼마나 많은 벌겋지 벌레들이 많이 들어있겠냐. 그래서 내가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눈이 멀기니까 눈을 감아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에이 어떻게 그것들이 말을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아니요 내 말을 다 알아들어 그러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벌레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벌레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쓰면 뭐가 되냐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환경론이 되는 거죠. 놀랍죠? 또 그 얘기 하나만 더. 우리 어머니. 제가 우리 집 마당에 그 마루에 이렇게 누워서 보면 강물이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더운 여름날 보니까 누워 있는데 나무가 너무 강물을 가리고 있어서 그냥 나무 하나를 베어버렸어요. 나무를 내 맘대로 뱄어. 뱄더니 어머니께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누가 이 나무를 뱄냐. 그래서 내가 베어버렸는데 그랬더니 누발대발 하시는 거죠. 누가 날도 안 받고 손이 없는 날 나를 받아서 나무를 베야 되는데 누가 네 맘대로 뱄냐. 빨리 왼손으로 새끼를 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새끼를 한 발쯤 꽈서 줬더니 하나는 한 끝, 새끼 한 끝은 나무 베어버린 나무 끌통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점 매고 하나는 산나무를 이렇게 여기다 점 맨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일이요? 그랬더니 목숨을 건네줬다 그러는 거죠. 부활. 어머니는 목숨도 부활시켰다 그 얘기죠. 목숨을 건네주는 거죠. 놀라운 말이죠. 목숨을 건네줬다는 말은 나한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다 건네줄 생각을 했을까? 농사 짓는 사람. 그 이야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만큼 환경을 깊게 이해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머니는 환경론자였던 거죠. 자연을 생명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아꼈던 겁니다. 그때 아침에 우리 큰엄마 연세가 많이 드신 큰엄마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용택이네 집에는 목숨을 건네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니고 우리 어머니뿐이 아니고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나무를 벨 때, 내과에서 돌을 가져올 때 나를 받았어요. 나를 받는다는 건 이 나무를 정말 베야 될까? 저 내과에 있는 돌멩이를 정말 가져와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다 날 봤죠? 결혼 오늘 만나가지고 결혼 내일 오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결혼을 기간을 둡니다. 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날짜 정해놓고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아니고 담이 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생명을 나무 생명이나 벌레나 다 똑같이 나의 생명과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가을이 됩니다. 요때 서리가 오기 전에 호박 아시죠? 호박 날잖아. 호박이 어떻게 여는지 아세요? 자,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자, 호박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호박이 열리고 꽃이 호박에 달려 있죠. 네, 그것이 펴서 호박꽃이 떨어지면서 호박은 커갑니다. 호박이 요만하게 주먹만한 걸 뭐라 하면 무슨 호박이라고 그래요? 호박, 이거 다 먹을 건 그렇게 다 잘하는데, 치즈, 고추장 다 잘 알고, 소쩍 스스로도 안 듣고, 그런 건 안 들어보고, 먹을 것만 그렇게. 이제 우리 세대는 우리가 사는 세상 먹을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정신적인 게 중요해요. 먹을 것만 이렇게, 애호박, 고추장, 이렇게. 치즈, 이렇게. 자, 애호박이 열립니다. 서리가 오면 호박잎이 제일 먼저 죽어요. 아시죠? 서리가 오면 그냥 호박잎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서리가 오기 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호박을 땁니다. 호박을 따가지고 똑똑똑똑 잘라가지고 강변 바위에다가 널고 돌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널고 비닐을 그 덕석에다가 넣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오늘 그 아파트를 가는데 요만한 그 소쿠리에다가 호박을 어떤 할머님 같아 딱딱딱 잘라가지고 예쁘게 널어놨어요. 사진을 딱 찍으면 이게 사진인 거야. 영상이야. 그렇죠? 어머니가 널어놓은 강변 바위에다 널어놓은 애호박을 딱 찍으면 하얀해가지고 그냥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진가였던, 사진 작가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근데 어느 해에 우리 어머니께서 호박을 넣는데 저희 집 담이 시멘트 담 이렇게 반듯합니다. 시멘트 담으로 되어 있어. 호박을 넣는데 어머니가 지푸라기를 가져와 가지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한 줄 쭉 놔요. 이렇게 놓고 또 한 줄을 이렇게 놓는 거야. 기차 레일처럼. 그 놓고 거기다가 애호박을 잘라 가지고 딱딱딱 반드시 널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 우리는 단풍이 예쁘거든요. 온 산천은 단풍으로 아름답죠. 강물은 흘러가죠. 강가에 억새는 많죠. 들판엔 비어있죠. 또 우리 집 담쟁이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하늘에는 낫달이 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내가 얘기한 게 다 지금 그립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넣는 거야. 딱딱 레일 위에다가 지푸라기 레일 위에다가 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잘 마르라고, 또 공기 들어가라고, 또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기 들어가라고 바람이 통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가을 바람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 같죠? 시야 그냥. 어머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을 바람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던 거야. 또 가을 햇살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시골에 다녀보면 별을 널어놨어요. 도로에, 시골 도로에 별을 널어놓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을 반드시 널어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보셨죠? 그럼 뭐가 타져요? 고랑이 타져. 이렇게 다니면 이걸 찍으면 그렇게 입을 수가 없어요. 사진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벼에다가 고랑을 타놨을까? 잘 말리라고. 뭐라고? 가을 바람과 가을 햇살이 하는 일을 우리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야. 과학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쓰면 뭐가 돼요? 바로 그리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깨라든가 그 별을 넣는 거 이게 너무 예쁘게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 덕석에다가 그려놓을 수가 있을까? 놀랍죠. 화가들이 왜 그걸 안 그리는가 모르겠어. 화가들이 맨날 산만 그리고 말이야, 단풍만 그리고 그 예쁜 농부들이 이렇게
고랑을 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누가 아무도 안 그리어요. 그걸 그려야 되는데, 자, 그와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가을바람과 가을 햇살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봄비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봄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시골 농사짓는 사람들이 씨앗을 뿌린 게 아니고 바로 모종으로 가요. 바로 막 고구마, 잠깨, 들깨 모종으로 갑니다. 모내기. 봄비도 하는 일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가을바람, 햇살, 비는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었고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러면 철학사를 쭉 저 끝 철학의 시작, 모든 과학의 시작을 해서 올라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바람과 물과 햇살과 불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든 세상의 시초였고 태초였습니다. 이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과학자들이었던 겁니다. 철학자들이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바람과 물과 햇살이 섞어져 있는 게 뭡니까? 참 이렇게 깎아볼 수가 있을까? 먹을 건 빨리빨리 대답하면서 바람과 물과 햇살이 섞여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참말로 흙입니다. 흙도 자연이 맞죠? 흙이죠. 자, 바람과 물과 햇살이 섞어져 있는 흙에다가 농사짓는 사람들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거기에서 씨앗이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씨앗이 나면 잘 가꾸어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같이 나누어 먹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생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같이 사는 거죠. 또 요새 대선에서 그 대통령 나선 사람들이 입에서 계속 가는 데마다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경제를 얘기합니다. 경제의 민주화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경제의 민주화라는 걸 농사짓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몸소 살면서 실천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배워온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강물이 있었어요. 섬진강이. 섬진강에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얘기하자면 얼마나 공부를 하는 게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가. 징검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가 8개 있었어요. 우리 동네 징검다리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근데 애가 크면서 애기 때는 징검다리를 못 건너가겠죠. 조금 크면서 하나를 건너가요. 건너가서 이렇게 쉬어 있는 거야. 2개는 또 못 건너가는 거야. 그럼 또 시간이 또 가야 이 돌도 알아야 되고 무릎 깊이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얼마나 건너 뛰어야 되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다가 건너 뛰는 거야. 또 이제 3번째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간격이 멀어. 물은 깊고. 이럴 때 바위는 비틀어졌는가 안 비틀어졌는가 안 됐던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엄청난 공부인 거야. 저와 같이 바위도 가다가 또 다음 4번째 천천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데로 가가지고 또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징검다리를 하나 건너가는 것도 엄청난 공부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농사를 짓는 사람들 곁에서 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에서 일일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배워서 오랜 세월 동안 전수를 했는가를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가 호미질을 할 때 여러분 보러 가서 고추밭 매, 그러면 고추밭 다 작살나. 왜냐하면 호미를 어떻게 쥐어야 되고 어떻게 어디를 찍어서 해야 풀이 잘 뽑히고 고추는 보존이 되는가,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침에 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모든 삶이 다 공부였다 그 얘기입니다. 걸어다니는 거, 하늘을 보는 거, 나무를 보는 거, 이러는 거 다 공부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어머니들로부터 평생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공부를 한 거죠. 어머니가 자연을 보고 이야기해주면 나는 그것을 받아 썼던 거죠. 내 글은 다 진매마을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워서 글을 썼고 글을 써서 그것이 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란 학교에서 책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이 다 공부가 되었던 거죠. 또 공부란 어머니가 처음에 호미자를 잡아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에 정말 자유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고추밭을 잘 매듯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학원 2학원 2달 다니고 막 점수가 안 올라가면 난리를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또 옮기고 막 그러는 거야. 공부가 그게 아니고 공부란 어느 날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랜 세월 필요한 것이고 공부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공부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자기도 몰래 엄청나게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까이 서주시고요.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또 이렇게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김용택 선생님과 첫 번째 시간 함께했는데 1시간이 뭐 몰입될 정도로 아주 지루함 없이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고요. 크게 반성도 되는 건 도대체 뭘 보고 살았을까 우리가. 먹을 거. 커피 전문점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좀 시간 나면은 농촌 들녘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반성도 들었는데 자 다음 시간 이제 1시간 더 남아 있는데 다음 시간엔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실 건가요? 너무 아쉬운데 한 3시간 4시간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그 제가 그 살아오면서 그 어머니한테 그 농사 짓는 분들한테 많은 공부를 했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38년 했습니다. 거의 뭐 40년 가까이 하셨죠. 40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예.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얼마나 내가 많은 걸 공부를 했나 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아이들에게 배운 점에 너무 많이 대해서 배웠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겠고요. 오늘 또 열강해 주신 우리 김용택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강의 뭐 농부들은 또 이 환경의 마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과학자의 모습도 있었다고 했는데 상생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자연과 또 동물과 더불어 사는 왜 우리가 그 수확이 끝난 감나무 보면은 감이 몇 개 달려 있잖아요. 이 새들을 위해서 까치밥으로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또 보면서 마음속에 농부들의 넉넉한 마음, 시상이 떠올랐다면 아마 우리 자신들도 또 시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